영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이 본격적으로 시험 비행을 이어가며 세계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영국이 노리는 것은 단순한 협력 제한이 아니라 바로 이 전투기의 심장, 즉 엔진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최근 영국 정부가 롤스로이스를 전면에 내세워 한국을 상대로 강력한 로비를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언뜻 보면 단순한 엔진 판매 제한 같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품 계약이 아니라 설계와 공동 개발, 더 나아가 수출 승인권까지 확보하려는 영국의 전략적 접근입니다. 현재 KF-21에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14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엔진은 이미 F-18 슈퍼호넷, 그리펜 이프 등 다양한 기종에 쓰이며 성능이 검증된 동력원이지만 문제는 미국의 ITAR, 즉 국제무기거래 규정에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KF-21을 어느 나라에 수출하려 해도 반드시 미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한국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허점을 영국은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만약 KF-21에 롤스로이스 엔진이 들어간다면 한국은 ITAR 규제에서 벗어나보다 자유롭게 수출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엔진을 사는 차원을 넘어 영국과 한국이 엔진 핵심 코어를 공동 설계하고 기술적 권한을 공유하며 수출망을 함께 운영하자는 것이 영국의 제안입니다. 이 제안의 파괴력은 단순히 한국의 선택지 하나를 늘려주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만약 한국이 롤스로이스와 손을 잡는다면 KF-21은 유럽과 중동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데 있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영국 입장에서도 이익은 명확합니다. 한국을 차세대 전투기 글로벌 공급망에 끌어들임으로써 유럽 내 자국의 항공산업 영향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미국이 독점적으로 쥐고 있는 수출 승인 권한을 우회하는 카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업협력이 아니라 지정학적 판도를 뒤흔드는 전략적 제안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영국과의 협력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위험 요소도 존재합니다. 롤스로이스와의 공동 개발은 기술적 독립성과 수출 자유도를 확보해주지만 동시에 한국이 지금까지 쌓아온 미국과의 긴밀한 방산 협력 관계에 균열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KF-21의 엔진은 단순한 기계장치가 아니라 국제정치와 산업 전략이 복잡하게 얽힌 핵심 열쇠입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한국은 롤스로이스와 손을 잡고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 새로운 축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끝내 독자 엔진 개발이라는 고난도의 길을 선택해 완전한 자주권을 확보하려 할 것인가? 그리고 이 결정은 단순히 엔진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미래 30년을 좌우할 선택이 될 것입니다. KF-21의 엔진 문제를 바라보면 단순히 기술적인 선택지가 아니라 정치적, 전략적 갈림길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미국의 F414 엔진은 이미 신뢰성과 안정성이 검증된 동력원이지만 동시에 한국의 수출 자유도를 억누르는 족쇄이기도 합니다. KF-21이 완전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기체 성능이 뛰어나더라도 실제 수출 계약에서 매번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잠재 고객국의 신뢰에도 영향을 주며 시장 확장의 속도를 현저히 늦출 수 있습니다. 영국이 제시한 해법은 이런 상황을 정면으로 겨냥합니다. 롤스로이스 엔진을 사용한다면 한국은 ITAR 규제에서 벗어나보다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함정도 존재합니다. 공동 설계와 기술 공유는 매력적이지만 동시에 영국이 KF-21의 공급망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미국의 족쇄에서 벗어나려다 영국의 그늘 아래 들어가는 모순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제안은 달콤하면서도 위험한 양날의 검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독자 엔진을 개발하는 길은 어떨까요? 사실 독자 엔진 개발은 한국 방산업계가 오랫동안 꿈꿔온 목표입니다. 하지만 전투기용 터보팬 엔진은 세계적으로 극소수의 국가만이 개발에 성공했을 정도로 난도가 극도로 높습니다. 단순한 출력 문제가 아니라 내구성, 신뢰성, 고온 고압 환경에서의 효율성, 그리고 무엇보다 수천 시간 이상의 운용에서 축적되는 데이터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이 독자 엔진 개발을 선택한다면 최소 10년 이상은 장기적 투자가 필요하고 그 사이 KF-21은 당분간 수입 엔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단기간의 수출 경쟁력 약화를 의미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과거에도 유사한 고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KF-X, 즉 KF-21 사업 초기 단계에서 이미 독자 엔진 개발이 검토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현실적 한계와 사업 일정 때문에
결국 GE의 F414 엔진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영국이 손을 내밀면서 한국은 또 한 번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엔진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미래의 방산산업을 누구와 함께 설계할 것인가, 혹은 홀로 완전한 독립을 추구할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따라서 이 상황은 한국이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세계 방산 시장의 중요한 플레이어로서 자신감을 갖고 판단해야 하는 국면입니다. 롤스로이스와의 협력은 단기간에 수출 시장을 넓히는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독자 개발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진정한 자립의 길입니다. 결국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든 이는 국가 전략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신호가 될 것이며 세계는 그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전략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한국의 엔진을 판매하려는 상업적 목적을 넘어 유럽 내에서 차세대 전투기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현재 유럽은 두 가지 노선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는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함께 추진 중인 GCAP, 또 하나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이 주도하는 FCAS입니다. 두 프로젝트 모두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을 향해 달리고 있지만 유럽 내부의 이해관계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이 한국에 손을 내민 것은 GCAP 구도의 균형추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어오기 위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특히 KF-21은 이미 4.5세대와 5세대 사이에 걸쳐 있는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으며 스텔스 성능과 항전 장비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5세대 전투기급 전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영국은 바로 이 가능성에 주목한 것입니다. 롤스로이스 엔진을 공동 개발해 KF-21에 장착한다면 영국은 단순히 한국과의 협력국이 아니라 사실상 KF-21 프로그램의 공동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KF-21은 유럽과 아시아, 중동 시장을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새로운 축이 될 것이며 이는 곧 미국의 전투기 독점 구도에 균열을 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롤스로이스 입장에서도 이 협력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미 자국 내에서 대형 군용 엔진 수요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KF-21이라는 성장 가능성이 큰 플랫폼에 참여하는 것은 시장 확대와 기술 진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KF-21의 잠재 수출 고객군을 생각해보면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 등 다양한 국가들이 포함되는데 이 지역들은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수출 승인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영국은 바로 이 점을 들어 한국을 설득하려는 것입니다. 즉, 우리와 손잡으면 더 많은 시장에 자유롭게 KF-21을 수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구도에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미국은 단순히 엔진 공급자일 뿐 아니라 한국과 수십 년간 방산 협력을 이어온 핵심 파트너입니다. 만약 한국이 롤스로이스와 손을 잡는다면 미국은 이를 자신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KF-21이 성공적으로 수출될 경우 이는 곧 F-35의 시장 점유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선택은 단순한 경제적 결정이 아니라 동맹 구조와 국제정치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결국 영국의 제안은 한국에게 달콤하면서도 위험한 유혹입니다. 한쪽은 빠른 수출 확장과 유럽 시장 진출이라는 기회를 열어주지만 다른 한쪽은 미국과의 관계에 균열을 만들 수 있는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균형 속에서 한국이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앞으로 KF-21 프로젝트뿐 아니라 한국 항공우주산업 전체의 방향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KF-21 엔진 문제를 둘러싼 논의는 단순히 외국의 제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넘어서 한국이 어떤 국가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항공기 핵심 부품, 특히 엔진 분야에서 미국에 크게 의존해왔습니다. F-16, F-15K, 그리고 현재 KF-21까지도 모두 미국산 엔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구조는 사실상 미국의 통제권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기술을 통한 시장 독점과 동맹국 관리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늘 수출 통제라는 족쇄를 안고 가야 하는 불리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롤스로이스의 제안은 마치 해방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영국과 공동으로 엔진을 설계하고 핵심 코어 기술을 공유한다면 한국은 미국의 승인 절차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더 나아가 공동 소유 구조는 단순히 구매자 판매자의 관계가 아니라 함께 시장을 개척하는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른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롤스로이스가 단순히 한국을 돕겠다는 순수한 의도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영국은 자국이 주도하는 GCAP 프로젝트를 통해 이미 일본, 이탈리아와 협력 중입니다. KF-21 엔진 개발 참여는 영국이 아시아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동시에 미국과 유럽 대륙 세력에 맞서는 또 하나의 축을 만들려는 전략입니다. 한국을 단순 고객이 아닌 유럽 구도 속에 편입시키려는 포석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 흐름에 편승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영국의 전략 속에서 종속적 위치로 밀려날 위험도 존재합니다. 더 나아가 독자 엔진 개발의 길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선택지입니다. KF-21이 현재는 미국산 F414에 의존하고 있지만 만약 한국이 자체 엔진을 개발해 성공한다면 이는 단순한 자주국방의 상징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도 강력한 신뢰도를 얻을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독자 엔진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리스크도 크지만 성공한다면 그 가치 역시 막대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은 전략적 균형을 고민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롤스로이스와 협력해 수출 족쇄를 풀고 장기적으로는 독자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이 중 전략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의 선택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KF-21은 단순히 한국 공군의 차세대 주력기가 아니라 글로벌 전투기 시장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엔진 문제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닌 한국이 어떤 동맹 구조 속에서 미래를 설계할 것인지 보여주는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전통적 협력, 영국의 새로운 제안, 그리고 자주 개발의 험난한 길, 이 세 가지 선택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길을 택하더라도 이는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운명적 결정이 될 것입니다. KF-21의 엔진 문제를 국제정치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그 파급력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현재 세계 전투기 시장은 사실상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들이 주도하는 독점 구조에 가깝습니다. 미국의 F-35는 이미 수십 개국에 공급되며 사실상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았고 유럽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GCAP과 FCAS라는 두 개의 차세대 프로젝트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KF-21을 성공적으로 시장에 내놓는다면 기존 구도에 균열을 내는 강력한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엔진이 미국산일 경우 한국은 늘 미국의 승인이라는 벽에 부딪힌다는 점입니다. 이는 곧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제한하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영국은 이 점을 정밀하게 계산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롤스로이스와 손을 잡는다면 KF-21은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글로벌 행보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동, 동남아, 남미 등은 잠재적 수요가 크지만 미국의 외교적 이해관계 때문에 수출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영국은 이 시장을 한국과 공동으로 개척하자는 제안을 던진 것이며 이는 단순히 엔진 협력을 넘어 지정학적 동반자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KF-21이 단순한 한국의 전투기를 넘어 영국과 함께 세계 시장을 움직이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한국은 단순한 무기거래 이상의 긴밀한 안보 동맹을 미국과 맺고 있습니다. KF-21 엔진을 롤스로이스로 전환할 경우 미국은 이를 곱게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KF-21이 F-35와 경쟁 구도를 형성할 경우 미국은 자국 방산 시장의 점유율이 위협받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정치 외교적으로 민감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영국과의 공동 개발이 곧바로 완전한 자율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영국 역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고 수출 승인권을 공유한다는 말은 곧 한국이 독자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범위가 여전히 제한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이런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한국은 다층적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단순히 엔진을 갈아 끼우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영국과의 협력으로 수출기를 넓히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독자 엔진 개발을 추진하는 3중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한국이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그리고 KF-21은 그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는 한국이 어떤 길을 택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KF-21의 엔진은 단순한 기술적 부품이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얼마나 크게 낼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열쇠입니다. 선택의 무게는 그만큼 막중합니다. 단기적 이익에 치중할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 자주권을 지향할 것인가. 한국은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KF-21의 엔진 논쟁은 결국 한국이 어떤 미래를 설계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단기적 수출 자유도 국제 동맹 관계, 그리고 기술 자립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시각에서 보면 이는 한국이 단순한 전투기 생산국을 넘어 글로벌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 KF-21 엔진은 단순히 전투기의 부품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핵심 자산인 것입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한국이 롤스로이스와 협력한다면 이는 KF-21의 수출 판로를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중동, 남미 등 미국의 규제에 민감한 지역에서는 롤스로이스 엔진을 장착한 KF-21이 훨씬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영국과의 공동 개발은 한국이 단기간에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유럽 시장에서 새로운 입지를 다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수출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방산산업 생태계 전반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독자 엔진 개발을 통한 기술 자립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전투기 엔진은 항공우주 분야에서 가장 난도가 높은 기술 중 하나로 꼽히며 이를 확보한 국가는 세계적으로 극히 제한적입니다. 만약 한국이 이 벽을 넘어선다면 이는 단순히 KF-21을 넘어서 차세대 항공 플랫폼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독보적 기술 기반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십 년간 이어질 국가 경쟁력의 초석을 마련하는 길인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단기적으로는 롤스로이스와의 협력을 통해 수출 규제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동시에 독자 엔진 개발에 과감히 투자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이 단순한 수동적 선택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협상력을 발휘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영국과의 협력을 활용해 외교적 레버리지를 강화하고 동시에 독자 개발을 통해 장기적 자립을 준비하는 다층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는 쉽지 않은 길이지만 한국이 진정한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입니다. 결국 KF-21의 엔진 논쟁은 단순한 기술이나 무기 거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한국이 어떤 국가로 성장할 것인지, 국제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점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의 문제입니다. 단기적 실익과 장기적 자주권, 동맹과 독립 사이에서 한국은 지혜로운 선택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앞으로 수십 년간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